늙어서 쓸모없다는 말만 남긴 채 30년을 몸담은 직장에서 그는 한순간에 잘렸다. 그런데 반대편 세상에선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버려진 기술자에게 누군가는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그 낯선 나라에선 모든 게 달랐을까? 이런 이야기 한 편쯤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는 공감의 박수, 구독은 다음 장으로 넘기는 손짓입니다. 함께 읽어가요.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제 손에는 항상 쇳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죠. 마르크 뒤퐁, 프랑스 리옹 외곽 자동차 부품 공장의 용접공. 쇠를 녹이고 붙이는 일이 제게는 그저 일상이었어요. 오늘 퇴근해도 될까요, 부장님? 이 말을 마지막으로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장 전체에 붉은 경광등이 돌아가고 관리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가던 그날. 우리 공장이 자동화 도입 후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일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마르크, 당신 나이가 문제야.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데. 취업 상담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단 하나의 기술만 가진 중년 남자.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에게 새 일자리란 없었어요. 복지 신청서는 너무 복잡했고 기술 교육 과정은 항상 젊은 층 우선이라는 말로 끝났죠. 아빠, 한국에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유학 가는 김에. 딸 소피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우리 집 지하실에서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어요. 쓸쓸한 마음으로 딸의 유학을 돕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서울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딸이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있는 동안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포스터를 봤어요. 다시 시작하는 인생, 무료 기술 교육.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있었고 QR코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스캔했죠. 그리고 놀랐어요. 휴대폰 화면에 즉시 상담 신청 페이지가 나타났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도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수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몇 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에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어와 영어로 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뒤퐁 씨 상담 신청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빠, 한국은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들었어요. 여기는 정부가 평생 교육에 진심이래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만난 상담사 김미영 씨는 영어와 간단한 프랑스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친절함이었으니까요. 뒤퐁 씨 HRD 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 교육과정을 찾아봤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김미영 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 시범사업이란 글자가 보였습니다. 제 경력과 배경을 입력하자 몇 가지 추천 과정이 나왔죠.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은 스마트 용접 기술 고급 과정이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외국인인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한국은 기술 인재라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뒤퐁 씨는 30년 경력자잖아요. 오히려 환영받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 용산 캠퍼스 면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제 경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르노 공장에서 30년 근무하셨군요. 훌륭합니다. 저희 과정에 딱 맞는 분이네요.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제가 과정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실습비와 교통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였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첫 수업날 실습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 로봇 용접기, 디지털 제어 시스템, 가상현실 훈련 장비까지. 이런 장비들은 프랑스 국립기술학교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죠. 이건 정말 최신 장비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기술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장비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과 동일해요. 더 놀라운 건 수업 분위기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인 수강생들도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분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교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뒤퐁 선생님,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더 편할 거예요. 교수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요. 프랑스에서 저는 그저 노동자였을 뿐인데 여기서는 제 나이와 경험을 존중해주는 호칭으로 불러주시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용접 기술, CAD 설계, 심지어 3D 프린팅까지 배웠죠. 프랑스에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뒤퐁 씨의 손 감각이 놀랍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느껴지네요. 교수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제 기술이 제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딸 소피에게 전화했죠. 아빠가 다시 학교 다니고 있어. 믿어지니?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기회의 나라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수업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장벽에 부딪혔어요. 바로 언어였죠. 교수님들은 영어로 기본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문 용어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한국어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접봉 각도를 30도로 유지하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겨우 이해했지만 점점 좌절감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교수님의 지시를 완전히 오해해 실습 작품을 망쳐버렸죠. 이런,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늙었나 봐요.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백발의 한국인 수강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종현 씨, 67세의 전직 버스 기사였어요.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놀랍게도 박종현 씨는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으셨더군요. 당신도 나이 때문에 힘든가요? 제 질문에 박종현 씨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나이요? 아니요. 나도 50 넘어서 용접 배웠어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날부터 박종현 씨는 제 비공식 통역사이자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수업 후에 남아 한국어 기본 용어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실습할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셨죠. 마르크, 이거 용접봉. 이건 토치.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박종현 씨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어 용어들을 익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같은 기본. 인사부터 용접, 각도, 압력 같은 전문 용어까지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교수님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뒤퐁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빨리 한국어를 배우시다니. 어느 날 실습 중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이든 손이 미세한 조정을 하기 힘들었거든요. 교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뒤퐁 씨, 한국에서는 나이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떤 젊은이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그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50대가 되면 만료된 인재처럼 취급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제 나이와 경험이 오히려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반에는 60대, 심지어 70대 초반의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온 분들이었죠. 저는 손주들에게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죠. 75세의 김영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을 보며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언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다리가 생겼죠. 그 다리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박종현 씨, 김영호 씨,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가르치려 하시는 교수님들. 이분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국어로 인사할 줄 알아요? 대단한데요. 소피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53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이 반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뒤퐁 씨, 당신의 실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사가 따로 부른다는 건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 기능경진 대회에 외국인 부문이 있습니다. 뒤퐁 씨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경진 대회라니요? 저 같은 50대 외국인을 대회에 내보낸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나이도 많고. 교수님은 제 말을 손살에 치며 가로막으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퐁 씨의 용접 솜씨는 30년 경력이 그대로 보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부문은 기술력만 평가해요. 언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피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프랑스에서는 아빠를 그냥 내버려뒀는데 여기선 아빠의 가치를 알아봐주네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대회 준비가 시작됐죠. 매일 수업 후 2시간씩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교수님과 반 친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박종현 씨는 매일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마르크,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한국어로 된 기술 매뉴얼을 읽어야 했습니다. 좌절감이 몰려왔지만 교수님은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번역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요. 그 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메라로 한국어 텍스트를 비추면 즉시 프랑스어나 영어로 번역해 주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대회가 다가올수록 제 안에 잊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느껴지던 제가 여기서는 경쟁자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큰 승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가 친구들과 함께 실습실을 찾아왔어요.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뒤퐁 아저씨가 정말 프로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서요? 소피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죠. 프랑스에서는 내 나이에 새 출발은 꿈도 꾸기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소피는 그 말을 친구들에게 번역해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프랑스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이.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소피를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딸의 유학을 도우러 왔던 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통증이 오른쪽 손목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도한 훈련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손목을 돌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뒤퐁 씨? 옆에서 훈련하던 박종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용접봉을 들자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용접봉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 이런.
이게 다 나이 탓이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프랑스에서의 기억이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손목 통증으로 일을 며칠 쉬었는데 회사는 그걸 빌미로 저를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렸었죠. 늙은 용접공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 손목이. 대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후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먼저 병원부터 가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바로 예약해 드릴게요. 교수님은 즉시 전화를 걸어 대학 근처 정형외과에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이 직접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한국 병원을. 비용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꺼냈지만 교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뒤퐁 씨는 교육비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아주 적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제 손목을 꼼꼼히 검사한 후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건초염이네요. 오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움직임을 피해야 해요. 일주일. 그건 바로 대회가 열리는 날까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시 시작된 희망이 이렇게 꺼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교수님은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뒤퐁 씨, 경쟁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대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우고 성장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었지만 여전히 실망감은 컸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학과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뒤퐁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학과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거기엔 낯선 남자가 카메라와 장비들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김재훈 PD입니다. 우리 학교의 용접 교육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계시죠. 김재훈 PD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뒤퐁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3세 프랑스 용접공이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다큐멘터리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학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회 대신 뒤퐁 씨의 기술과 경험을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용접 기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가 될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실망감 대신 제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을 기회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손목에 통증이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인생이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촬영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용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김재훈 PD는 제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뒤퐁 씨, 그냥 평소처럼 작업하세요.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손목 통증 때문에 무거운 장비는 다루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용접 기법과 노하우를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기술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제 서툰 한국어와 프랑스 억양이 오히려 영상의 매력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마르크 씨, 이렇게 용접봉을 잡으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한 다음 프랑스어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재훈 PD의 제안에 따라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촬영은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손목도 서서히 나아졌어요. 마지막 날 김재훈 PD가 완성된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저인가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프랑스 억양의 한국어로 용접을 설명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김재훈 PD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프랑스 아저씨의 한국 기술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뒤퐁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재훈 PD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뒤퐁 씨,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니요. 김재훈 PD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K기술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요. 뒤퐁 씨가 진행자가 되어서 한국의 다양한 기술을 프랑스어권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저는 용접공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53세의 유튜브 스타라니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뒤퐁 씨. 저희는 용접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뒤퐁 씨의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회사 콘텐츠 팀에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제안이었어요. 그 회사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 했고 저 같은 프랑스인 전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콘텐츠 제작은 처음인데요. 회사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뒤퐁 씨가 전문가고 콘텐츠 제작은 우리 팀이 도와드릴게요. 뒤퐁 씨의 경험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 3일은 회사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나머지 2일은 폴리텍에서 교육을 받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처음 만든 콘텐츠는 프랑스인의 눈으로 본 한국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30년간 프랑스에서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영상은 프랑스 기술 포럼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회사의 장비는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이었지만 저는 새로운 역할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마르크, 당신은 이제 K-기술 한류의 일원이에요. 김재훈 PD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실직 용접공이 한국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국영 방송사 프랜스 2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뒤퐁 씨, 저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중년의 재출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프랜스 2의 프로듀서였어요. 알고 보니 제 유튜브 영상이 프랑스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53세 용접공의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주제로요. 어떻게 제 영상을 보셨나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프로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영상이 바이럴됐어요. 특히 프랑스 실업자들 사이에서요. 한국에서는 50대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뷰 날 한국에 온 프랜스 2 취재팀 앞에서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리옹의 공장 폐쇄, 재취업의 벽,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기회까지.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제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여겨졌어요. 인터뷰 도중 기자가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프랑스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시스템이 변화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교육과 고용 시스템도 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프랑스에서 방영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사례를 자세히 알고 싶다며 한국의 중장년 재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뒤퐁 씨,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건 한국의 평생 교육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포용적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요. 한국 고용노동부와 프랑스 노동청 사이에 비공식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정책적 교류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피가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프랑스 트위터에서 마르크 뒤퐁 효과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래요.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운동이 생겼대요. 제 이름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변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도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장관은 제게 놀라운 말을 건넸어요. 뒤퐁 씨, 당신의 사례는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중장년 재교육 협력 프로그램이 발표되었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용접공인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 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뒤퐁 씨는 이제 단순한 용접공이 아니라 기술 교육의 가교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정책의 현실감을 불어넣을 거예요. 그날 밤 소피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왔던 한국에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살. 그것이 제가 찾은 두 번째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의 외국인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있죠. 주로 중장년층 이주자들이 찾아옵니다. 뒤퐁 선생님, 제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60대 초반의 필리핀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가 1년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국은 그걸 알아볼 줄 아는 나라니까요. 멘토링 활동과 함께 회사에서의 콘텐츠 제작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기술을 만나다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을 프랑스어권에 소개하는 동시에 프랑스와 유럽의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마르크, 이번에는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을 소개하는 편을 찍으러 가요. 이제는 김재훈 PD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죠. 그는 제게 한국어를, 저는 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열린 국제기술교육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한 원고를 다시 읽었어요. 소피가 교정을 봐준 한국어 원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53세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30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지만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었어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하나 했는데 한국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객석에서 박종현 씨와 김영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죠. 지금 저는 2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난 프랑스, 그리고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한국. 발표를 마치자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너무 자랑스러워요. 1년 전 그 절망적인 아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아요. 소피의 유학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소피, 걱정 마. 아빠는 이제 화상 통화도 할 줄 알아. 자주 연락할게. 소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소피를 배웅한 후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단지 딸의 유학을 도우러 왔던 짧은 여행이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매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중장년층 외국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때로는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지원 서류를 함께 작성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단점이 아닙니다. 그건 경험이고 지혜예요. 제가 항상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53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 저에게 이 말은 그저 클리셰가 아닌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배울 것이 많은 하루가 되겠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배움도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 한국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쇳가루 묻은 손으로 새 인생을 그려나가는 53세 프랑스 남자의 이야기. 제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